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 젊었을 때 어떤 일을 네, 하셨을까요? 공무원이었어요. 국가직 공무원. 연금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얼마 수령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 280만 원? 지금 현재는. 네. 근데 요즘에 연금에 대해 젊은 사람들 참 반대가 많잖아요. 안타깝죠. 앞으로의 세대가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젊은이는 적은데 연금 쓸 일은 많고 액수는 올라가고 내야지 될 기간은 길어지고 그랬다고 우리가 기존 혜택 받는 거를 없애면은 우리도 서운하니까 받던 거는 또 계속 받아야지 되겠고. 서로 간의 입장이 조금 있군요. 그렇죠. 확실히. 노후를 준비하시면서 아쉬웠다거나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글쎄 그렇게 후회되는 거는 모르겠고 그냥 열심히 살았고 충실히 살으려고 애썼고 지금 현재에 그냥 만족하고 있어요. 열심히 사셨던 게 조금 보답은 받으셨나요? 네, 지금 보답받고 있는 거죠. 건강하게 여가를 즐기니까. 혹시 젊은 분들에게 하실 수 있는 조언 좀 있을까요? 글쎄 젊었을 때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우리는 그 당시는 매월 그 정기적인 월급을 위주로 해서 꼬박꼬박 받는 거를 선호했지만 지금은 뭐 워낙 이런 유튜브에도 그런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길도 많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즐거운 일로 그거를 수입도 충족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거를 원할 테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죠.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75이요. 어린이집이요. 연금? 네. 연금이 너무 쬐끔해요. 우리는 어린이집 할 때 이제 의무적으로 그때 연금을 들라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생각이 연금이고 다 세금이야. 나중에 우리 뭐 받지도 못할 건데 뭐 하고 최소한으로 넣자 이래가지고 제일 조금 기본 금액을 넣거든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연금 받을 때쯤 되니까 그때 좀 많이 넣을 걸 하고 속이 상했거든요. 지금 혹시 얼마 받고 계세요? 제가 받는 게 30만 원 되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조금 넣자. 그쵸. 근데 저는 엄청 후회가 돼요. 좀 많이 넣을 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얼마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망하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걱정돼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못해요. 부모들이 너무나 요구도 많고 내 아이만 그리고 자기 보는 자기 교육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교육관이 최고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를 때렸어. 에휴 애들이 그렇게 서로 때리고 맞고 살지. 그래 놓고 자기 아이가 맞으면 막 이제 막 속상하고 막 화나고 막 또 어머니끼리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심해요. 옛날보다. 옛날에 저희가 아이를 키울 때는 애가 맞고 오면 네가 뭘 잘못했겠지. 네가 맞을 짓 했겠지. 속은 상해도 일단 그렇게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내 아이는 절대로 해를 입으면 안 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자란 아이가 커서 또 그런 엄마 아빠 될 거잖아요. 그 사회가 점점 더 너무나 뭐랄까 너무너무 각박해져서 정말 두려워요. 예,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젊을 때 일을 했거든요. 참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첫째 아이 가지고 이제 그만뒀거든요. 외국인 회사라서 아마 임신을 했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다들 그때 분위기는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아이들만 키우고 살다가 이제 늦게 이제 애들 고등학생 끝날 때쯤 이제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을 안 그만뒀으면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겠죠. 네, 그런 거 좀 후회되기도 하고 아쉽죠. 아쉽긴 하죠. 그래도 그 뒤로 어린이집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고 저는 그냥 놀기만 하는 거를 별로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해서 그런지요. 놀기만 하는 게 그게 편치가 않아요. 뭔가 보람된 일을 해야 그중에서 노는 거는 재미있을 것 같은데 맨날 노는 거는 진짜 저는 힘들더라고요. 저는 바뀐 나이로 64세입니다. 젊었을 때 혹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33년 동안 가르치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혹시 연금을 받고 계실까요? 네네, 저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얼마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약 한 300만 원 정도 네,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납부를 얼마 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납부를 얼마 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고 얼핏 기억할 때 퇴직할 때 제 기억으로는 한 40여만 원 됐던 것 같아요. 월 납이. 그럼 퇴직할 당시에 급여가 얼마였었나요? 모두 다 포함해서 한 7천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는
이 선생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거는 없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주변에 어떤 그런 직업군을 많이 보지는 못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도 항상 선생님들을 누구라도 그렇지만 보고 자라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하이트상에 출연 신청을 해주셨는데 혹시 출연을 신청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저 자신을 좀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봉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하게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혹시? 학생과 또는 이제 학부형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가 좀 제일 힘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스토리가 좀 있을까요? 조금 ADHD 성향인 학생이 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이제 예를 들어 5교시면 4교시에 보내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선생님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좀 더 심한 것도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을 막 많이 때렸는데 자기가 맞으면 막 하루 종일 막 울고 이제 화를 내요. 선생님께 느끼시기에 확실히 예전 교권과 요즘 세대 교권에 좀 많은 차이를 느끼시고 있나요? 네, 요즘에는 뭐 사실 제가 이제 퇴직한 지 좀 꽤 돼서 정확히 이제 어떤 정보를 얻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할 그럴 때도 학부형님들이 좀 지나치게 많이 간섭을 한다던가, 또는 내 아이가 좀 부족할 때 이렇게 조금 혹시 드러날까봐 많이 이제 예민해 하셨던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이렇게 해가 거듭될수록 학생들과 또는 이제 학부형님들이 조금도 이제 손해보지 않고, 예를 들어 학교가 또는 교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걸 잘 용서 안 하고 또 인정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학생을 부모님이 보내시면 세 가지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해요. 아주 온전하게 맡기는 거, 친구 사귀는 거, 그다음 배우는 거. 근데 옛날에는 이제 오직 선생님한테서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는 기능이 너무 약해져서 이제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기고 친구를 사귀는 쪽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교사의 권위나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막 필세 고시 들어가게 하는 시험 준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선생님 들어보셨나요? 기억으로는 1학년을 맡았었는데요. 한 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저 영어 할 줄 모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알긴 아는데 얘한테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생각을 하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알긴 아는데 1학년, 2학년은 영어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너가 그 질문은 할 필요 없고 어쨌든 3학년부터 영어를 배워. 그러니까 그때 너가 저 영어를 공부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 속셈은 저는 이제 영어를 모르는데 자기는 영어를 안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을 이제 존경 내지는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 선생님은 뭔가를 모를 거야, 내가 더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서 조금 당황했었어요. 그런 학생이 진짜로 있군요. 네네, 있습니다. 최근에 뭐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되잖아요. 네. 이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아이들을 이제 태블릿 PC로 수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매일은 아니고 뭐 영어라든가 또는 과학이라든가 이런 적당한 시간에. 근데 학생들이 좀 약간 많이 산만해지고 평소에 이제 많이 그런데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흥분하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찬성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예전보다 이런 것들 조금 나아졌다 하는 부분도 좀 있나요? 네, 요즘에는 이제 예를 들어 준비물이나 숙제나 학부형님들이 더 많이 막 챙기고, 이제 하나 만약에 가져와라 그러면 막 서너 개씩 보내는 사실 부형님도 계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친한 애들 이제 나눠주면 자기 아이가 좀 인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조금 관심이 없어서 네. 하지만 요즘은 또 관심이 네,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제 학부형님들은 사실 저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내 아이 혼자만 바라
알아봐 주길 원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20명 있거나 30명 있으면 골고루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런 일들 겪다 보면은 네. 선생이란 일을 그만두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만두지 않고 쭉 하셨던 이유가 있나요? 네, 그래도 이제 여러 아이들 중에 제 말을 알아듣는 아이도 있고 또 이제 그거를 극복해 가면서 또 저 자신도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보람들 때문에 그냥 안 그만두시고 계속 쭉 하셨던 거예요? 네, 네, 네. 생각하시기에 네.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걸까요? 이제 내가 알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 내진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예를 들어 선행학습 다 하고 오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설명하지? 난 다 아는데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을 평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다른 거를 조금 생각하다가 계산을 약간 넘쳤다고 할 경우에 왜 저것도 못하지? 이런 느낌도 사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오후에 또는 중간에 공문이 오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그 부분을 모르니까 선생님이 왜 이렇게 설명을 좀 천천히 하고 계산을 조금 늦게 하지?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 요즘은 거의 다 막 한두 명이잖아요. 그런 영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현재는 어떤 일 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는 봉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언어를 좀 좋아해서 원래 제 전공은 영어 영문학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기본이 제가 됐다고 생각해서 스페인어를 수강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딱 퇴직하셨을 때 그때 심정은 조금 어떠셨어요? 그때 심정은요, 이제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막 일찍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두면서 하루에 한나절은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일을 하고 활동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냥 세상 구경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퇴직하셨을 때 노후 준비는 조금 잘 되어 있는 편이셨나요? 네, 그냥 저는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제가 조금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한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노후에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씩 정도가 소비가 될까요? 그냥 보통으로 쓴다고 했을 때 여행비 제외하고 저는 300으로 이제 쓰고 살고 있거든요. 요즘에 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껴 쓰느라고 써도 300은 들어가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적절한 노후 자금은 얼마일까요? 노후 자금이요? 그런 거 많이 주변에서도 들어봤는데 자기 집 있고 연금 어느 정도 있고 뭐 현금 글쎄요 한 3, 4억 요즘에 또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불만이 많아요. 그런 거 좀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받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월급이 작았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과 굳이 비교하자면 한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지금 이제 좀 저 사람들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듯해서 그 부분은 오해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그냥 직장 생활 뭐 국민연금이나 같게 거의 이렇게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월급도 비슷하고 연금도 비슷하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젊은 분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좀 있을까요? 뭐 건강관리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좀 많이 찾고 직업을 고를 때 이제 우리 같은 세대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사실은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식으로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평생을 이제 업으로 삼을 수 있는 거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